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피디입니다. 오늘은 단통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격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통법만 생각하면 열이 받기 때문에 양해를 미리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단통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2014년에 당시 새누리당 조혜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나머지 9명의 의원들도 모두 새누리당이었는데요. 이 법안이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된 이유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당시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대략 120여 개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대립이 장기화되자 야당이 방송법을 양보하고 계류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퉁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퉁쳐서 통과가 된 것이 단통법입니다. 그 당시의 취지는 물론 싸게 사는 사람하고 비싸게 사는 사람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모두 다 싸게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하면서 결국 공포가 되긴 했는데요. 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떤가요? 도대체 어디가 가장 이익을 많이 챙겼을까요? 우리 판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싸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싸게 팔 경우엔 잡아서 신고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포상금도 신고자에게 두둑히 줍니다. 싸게 팔았던 업체는 한두 건만 걸려도 업장이 휘청하는데 싸게 파는 곳 좀 잡아서 신고하라고 매달 몇십억의 세금이 포상금으로 예산에 아직까지도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웃겨요. 통신사들은 5대 3대 2라는 비율의 마켓쉐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자기네들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지들만을 위한 추가 정책을 씁니다. 법을 어기고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지의 전용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유출되면 안 되는 극비리에 행해지고 있는 정책인 거죠. 결국 싸게 팔다가 걸려서 피보는 것은 저와 같은 판매처들 뿐입니다. 이 단통법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잘못된 시작인 것을 알면서도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 문제 파악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시에 싸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의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싸게 산 것처럼 속아서 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속아서 사는 게 아니라면 비싸게 샀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백화점에 가서 정가를 주고 산 사람이 같은 상품을 할인 매장에서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배가 아프거나 또는 그래도 난 백화점에서 산 옷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하지 이 상황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직원이 이거 옆에 할인 매장과 가격이 똑같다, 할인이 여기서도 많이 들어간 거다 라고 속여서 판매를 한다면 열이 받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죠. 그 매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고객들을 위해서 싸게 사는 곳을 잡아서 한 건당 몇백씩 벌금을 받고 또 반대로 예산으로 포상금을 신고자한테 몇백씩 주면서 한 번 걸리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판매처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이것이 지금 상황의 단통법입니다. 반면에 지금도 요금 할인을 기기값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행위, 제휴카드 할인을 기기값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정말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그 솜방망이도 제대로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추가로 모 통신사는 불법 TM, 불법 텔레마케팅이죠. 불법 텔레마케팅 정책이 따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들 호갱 잡고 눈탱이 치는 곳에는 돈을 더 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7년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통법이 생긴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갱 당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고 싸게 사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아진 겁니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들도 우리 판매처들도 모두가 다 적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상이 몇 시간이 되어도 모자릅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단통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화딱지나는 단통법에 대해서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해당 문제를 제대로 잡아주기를 많이 바래왔습니다. 개정이 많이 되긴 했지만 허울뿐인 단통법 개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추가 지원금을 15%에서 30%로 올린다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 개정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진짜 다릅니다. 김성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판매되는 곳에서 추가 할인을 제한 없이 할인을 할 수 있게 상한선을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추가로 싸게 사는 곳과 비싸게 사는 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어느 정도의 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최소 지원금 하한선까지 정해두자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또 속을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김성희 국회의원 사무실과 통화를 했는데요. 대략 20분 정도 긴 통화를 했습니다. 간단히 통화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 단통법은 2통 3사의 배만 불렀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과 같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지만 아직도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원금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계라고 하면 어딘지 알겠죠? 업계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으나 발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법이란 것이 갑자기 큰 변화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단통법 폐지로 가는 그 첫걸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통신사나 판매처들 간의 무한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플랜 B는 무엇인지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볼 예정입니다. 해당 법을 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강두구, 남인순, 문정복, 박찬대, 홍성국, 홍정민, 황윤아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의주 의원,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님, 현재 이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지만 꼭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 통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가입자 안 뺏기려면 또 무한 경쟁을 해서 돈을 많이 써야겠다, 싸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핸드폰 판매에 돈 쓸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걱정할 시간에 5G 품질 개선에 돈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신기합니다. 5G 요금제라면서 비싸게 돈을 받고 있는데 무려 70%의 사람들이 5G를 끄고 LTE 우선 모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5G 품질 개선이 되면 정말 통신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던 그렇게 빠른 5G 속도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사라면 핸드폰을 몇만 원 싸게 파는 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통신사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항상 많은 소비자분들이 모두 싸게 사길 원하고 실제로 저도 싸게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건강한 핸드폰 시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머리띠를 둘러매 봤습니다. 핸드폰을 싸게 팔고 싶은데 싸게 팔다가 걸려서 벌금을 물까봐 싸게 팔지도 못하고 싸게 팔지 못해서 많이 팔지도 못하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지금 7년째 항상 고생하고 있는 우리 통신업 사장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사장님들이 모든 고객들에게 싸게 팔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